샤라 가족은 얼마 전 실버타운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도 그냥 살만했지만 아이들도 커가고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 것 같아 과감하게 도시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영국 런던 북부 지역의 두 개 자리 잡은 오래된 항구 도시인데 집값이 비싼 도시에서 집 구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빈집이 나와 샤라 가족은 한참 들뜬 마음으로 이사를 위해 분주했습니다. 12살인 큰아들은 이사한 집이 근사하다며 집안에서 볼짝볼짝 뛰어다니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샤라 가족은 이웃들과 친해지기 위해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안쪽에 처량하게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불쌍한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지만 샤라는 이웃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 동정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샤라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노인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건네봤습니다. 혹시 아직 식사 전이시면 본인 집에 같이 가서 식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들은 나이 먹은 노인이라며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데 식사를 대접한다는 말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올해 77세인 마이클과 샤라는 나이를 떠나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샤라는 진정으로 사랑스러운 노인과 이웃으로 지낼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이클은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던 터라 시간 날 때마다 마이클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마이클은 인근 마트에서 신문을 분류하는 일을 했었는데 나이 먹고 힘없는 노인이 무거운 신문 뭉텅이를 옮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 전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마이클이 신문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본 샤라는 아이들이 수업이 없는 주말마다 마이클을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성에 감동한 마이클은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며 큰아들 브래들리를 초대했습니다. 아들이 집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라며 어머니 샤라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들 때문에 한 번도 마음 편히 쉰 적이 없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마음껏 쉬라며 샤라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샤라도 그동안 아들 셋을 키우느라 말도 못하게 힘들었었는데 배려해주는 마이클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좋은 이웃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샤라는 꿀같은 휴식을 마치고 큰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돌아온 아들은 영감에게 혼이 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들떠서 집을 나섰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샤라는 브래들리가 소란을 피워 혼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마이클은 본인을 도와주는 새아들에 감사하다며 큰아들을 여러 번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그때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샤라는 이사 후 조금씩 이상해지는 집안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춘기가 온 것인지 새 집에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마이클은 큰아들만 불러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이 미안하다며 이번에는 새아들 모두 초대할 테니 샤라는 혼자 음악 감상도 하고 편히 쉬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어머니가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된다며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상대방이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세 아들을 모두 마이클 집으로 보냈습니다. 샤라는 그날의 추억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세 아들을 낳고 처음 혼자 휴식을 보낸 유일한 하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세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편해졌던 사라의 마음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막내 알피에는 마이클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과 콧물이 번복된 상태로 펑펑 울며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거실에서 놀게 하고 본인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 막내를 거실로 내보내고 다시 둘째 형을 데리고 들어가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2살짜리 큰형까지 폭행한 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있던 일을 엄마에게 고자질하면 엄마는 진정한 친구인 마이클 아저씨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이유 없이 혼자 외로워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된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하기도 말하지 않기도 힘들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갈등하고 있는 사이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샤라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아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마이클을 구속했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있던 마이클은 보석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샤라는 이런 형편없는 법 집행에 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샤라 집 창문만 열면 바로 옆집이 마이클의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집에 돌아온 후 창문으로 계속해서 샤라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없이 지내던 샤라와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 집을 팔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혹시나 마이클과 마주칠까 무서워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샤라는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마이클은 언젠가 내 새 아들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사랑하게 만들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순간 샤라의 몸은 전율을 일으켰고 동공은 차가운 냉정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2014년) 가을밤 샤라는 냉장고를 열고 냉장고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냉장고 안쪽에 눕혀있던 와인병 2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쉬지 않고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주방에서 날이 서 있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후드티로 갈아입은 샤라는 후드티 모자를 눌러쓰고 주머니에 칼을 집어넣었습니다. 마이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샤라가 마이클 집 초인종을 누르자 황당한 듯 현관문을 열고 바라보는 마이클을 보자마자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8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찔렀습니다. 그동안 세 아들이 겪었을 비참했던 모습을 생각하며 최선이라 생각할 때까지 찔렀습니다. 샤라는 곧바로 구속되었고 얼마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마이클은 지난 30년 동안 24차례 아동 범죄로 구속되었던 전과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자가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시민으로 살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이클의 본래 이름은 마이클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의 본래 이름은 로빈 몰티였습니다. 영국에서는 개명을 할 경우 몰티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아동범죄 기록이 개명한 이름 마이클에는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빈에서 마이클로 개명한 마이클은 실버타운 마을로 이주했을 당시 그 어느 누구도 그가 아동범죄 24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샤라는 법원의 선처로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민원으로 다시 7년 6개월형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샤라는 감옥에서 징역 4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샤라는 성범죄자들의 계명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며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템이었습니다.